이번 세션은 사실 저희도 전에 미팅을 하면서 좀 질문들을 모아서 뭐 사실은 뭐 그 여기서 디베이트를 할 만한 건 없잖아요. 그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 사전에 주변 분들한테 조금 질문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제가 몇 말씀 좀 나누고 그리고 또 아까 그 해시태그로도 주신 것들 좀 보고 현장에서도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아니 그 앞쪽에서 많이 좀 다뤄주셨어요.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오픈 소스를 대하는 방식이나 정책이 어떤지. 사실 한국 기업은 오픈 소스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뭐 잘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잘합니다만 아직은 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뭐 우리 소스를 오픈한다고? 라는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오픈 소스가 페이턴 프리를 담보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님. 예,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위터는 거의 모든 것이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 소스 자체도 많이 오픈 소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유명한 트위터 부스트랩 같은 경우에 웹으로 웹 페이지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트위터가 개발해 놓은 걸 그냥 오픈 소스로 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회사들이 그런 똑같은 걸 개발을 안 해도 되고 그걸 바탕으로 또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오픈 소스 개발자가 되는 것이 취업의 또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희승님이라고 네티라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개발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그냥 그걸 하셨기 때문에 특히 또 그 프로덕트가 트위터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은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데 트위터에서 오퍼를 줘서 지금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벌써 몇 년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그 트위터에서는 정말 오픈 소스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조금 프로젝트가 된다 싶으면은 바로 오픈 소스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 것도 오픈 소스가 되어 있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오픈 소스가 주는 기업의 이미지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도비는 이제 툴을 만드는 회사인데 툴 자체를 오프닝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룹은 웹 P&A라고 웹 플랫폼 앤 어서링 툴스 그런 걸 만드는 팀인데요. 저희 팀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긴 하지만 그 외에도 플랫폼 쪽에 스탠다드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컨트리뷰션을 많이 넣어서 뭐 SVG라든지 또는 뭐 CSS 필터 이런 식의 새로운 CSS 기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개발해서 그것을 오픈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뭐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는 저희 친구들과 같이 제 친구들이랑 같이 탑코트라고 하는 그냥 부트스트랩 같은 비슷한 그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저도 한마디만 더 얹으면 그냥 깔끔하게 멋있잖아요. 저희 회사가 뭔가 오픈 소스라는 걸 갖고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 다른 회사 면접을 보는데 그 회사 기탑을 딱 던져주더니 이게 우리 갖고 있는 오픈 소스들이니까 둘러보고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줘. 일단 멋있다 하고 다운로드 클로닝 해갖고 제 로컬에서 돌리니까 돌아가요. 막 트위터 거 돌아가고 페이스북 거 돌아가고 이러면 일단 개발자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한국어 형태소 분석 엔진을 또 트위터에서 만들었는데요. 그게 한국어 형태소 분석 엔진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소스가 안 돼 있어서 모든 회사가 결국 다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오픈 소스가 돼 있는 뭐 루신 분석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를 오픈 소스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IT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 한 번에 안 보이잖아요. 아까 멋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 멋있음을 느낄 수 있는 분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참 그런 면에서는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다음 아까 질문 그 발표에도 있었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서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각자 얼마나 나이 드신 분까지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포스 넘치셨던 분들 한번 가나요? 어떠셨는지. 무슨 옛날에 넷스케이프에서 일하시다가 그게 한 십몇 년 전이죠. 뭐 그 전에 닷컴머블 그 이전에 일을 하시다가 그때도 이미 한 연세가 40대 되셨었는데 제가 트위터에서 만난 분인데요. 한 연세가 60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그때 대박을 터뜨리시고 라스베가스에 들어가셔서 계속 도박을 하시고 그리고 TV를 열심히 보시다가
삶이 너무 무료하다. 그래서 한 60 가까운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하셔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 분은 경력에서 추측하는 건데 제 사수님이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돌아오시다가 저한테 준용 씨 커맨드 컨커란 게임 알아요?라고 여쭤보길래 예 알죠. 저 언제 되게 옛날 게임인데요. 그랬더니 아 저분 그거 개발하시던 개발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하셔서 아 20년 전에 만든 게임을 개발하셨던 분이 아직도 계시구나. 이거랑 제 바로 뒷자리에 앉으신 분이 약간 외국 분들은 나이 산정이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견적이 잘 안 나와요. 소리 말하면. 그 이 백발의 성성함 정도와 이게 좀 없으신 거랑 뭐 이런 거를 해서 판단을 하는데 거기다가 압도적으로 모니터를 듀얼을 쓰시는데 하나면은 전체가 스카이프예요. 확대를 이렇게 해놓고 코드도 확대를 이렇게 해놓고 쓰세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나이가 있으시구나. 네, 60은 충분히 넘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회사이기도 하고 뭐 솔직히 어떤 분들 보면 아 저분 25년 다니셨다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우아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꽤 우아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분이 포토샵 넘버원 저거 만드신 분이다. 저분이 아크로벳 그 프레임 처음에 짜신 분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리텐션 레이트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한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역에서 뛰실 때 이렇게 다른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에너지는 확실히 떨어지세요. 근데 그분들이 봐주실 수 있는 시야가 저희보다 훨씬 넓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분들한테 좀 존경의 마음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분들이 무한정 자비로워서 그러실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기업이 그분들 존경하고 리스펙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자동으로 그런 문화가 생기나요? 근데 일단 기업에서 필요한 거죠. 그분들이. 그리고 엔지니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엔지니어가 한 30대 40대 넘어가면 매니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저 실리콘밸리에서는 엔지니어와 매니저는 그냥 다른 직업입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저보다 높은 사람도 아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나이라는 것이 그냥 아예 상관이 없고요. 그냥 회사에서 필요하면 쓰는 거고. 예. 그리고 심지어 아까 발표 때 김도국장님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계속 개발자로 남고 싶으면 이쪽에서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연 형이 말씀하셨다시피 매니저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연차가 높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롤이 다르기 때문에 신참 매니저가 들어와서 프린시펄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면 얼핏 봐도 연봉은 2배 정도 밑에 개발자분이 높으실 거고 그런 대우랑 그리고 플랫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름 부르고 서로 일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 때문에 관리자로 가라는 푸시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나 여기서 그냥 개발할래 이러면 그대로 개발할 수 있는 문화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재밌는 컬처가 그 트랙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니지먼트 트랙이 있고 하나는 프린시펄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매니지먼트는 싫다. 난 계속 현역에서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린시펄이 되셔서 계속 일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뭐 프로젝트 새로 구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매니지먼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회사에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을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실리콘밸리 쪽에서 매니저는 좀 짜증나는 게 무슨 연예인 매니지 하듯이 그 사람 뭐 비자도 관리해줘야 되고 회사랑 연봉 협상하는 것도 관리해줘야 되고 혹시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계속 물어봐줘야 되고 진짜 매니저가 그런 매니지를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야 뭐 이거 해라고 하는 그런 위아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니저가 돼서. 재밌는데요. 연예인 매니저랑 비슷한 거였군요. 네. 저기 그다음 질문 바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일하는 개발자가 실리콘밸리에 취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얘기 다 들었는데 미국에 가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비자는 어떻게 받으며 지금 상황은 어떤지, H 비자는 가능한 건지 이런 얘기들 누가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좀 내용이 많아서 빨리 얘기를 할게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는 대부분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하신 뒤에 미국에 오셔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제일 많이 본 경우는 미국에서 어드밴스드 학위를 따십니다. 석사 아니면 박사를 따서 그걸 따게 되면 석사 박사 때 F1이라는 학생 비자가 나오고 석사나 박사를 졸업할 시에 1년 동안 OPT라는 학생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주어집니다. 이때 일을 하면서 H1B라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취업 쉽게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 비자가 있고요. 이거는 처음에는 3년간 일을 할 수가 있고 한 번 연장이 가능해서 토탈 6년 정도 일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 중에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아내실 수 있으면 영주권 받는 순간부터는
미국 시티즌과 큰 차이 없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이고요. 두 번째 경우 이건 어떻게 제가 보는 경우들입니다. 더 많은 길이 있을 텐데 두 번째 경우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 한국 지사 같은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본사로 트랜스퍼를 오셔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L1인가 주재원 비자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일을 하시다가 영주권을 받으시거나 하셔서 이제 똑같은 트랙으로 넘어가시는 거고 다음 트랙은 제가 봤을 땐 정말 좋은데 정말 어려운 트랙이긴 합니다. 자기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다거나 아까 네티를 개발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조금 좀 더 액티브하게 구직을 하신 경우에 제 주변에는 한국에서 학사, 석사 그래픽스 마치시고 한국에 있는 모 기업에서 그래픽 쪽 3D 엔지니어로 3년 일을 하시던 분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시그래프 학회가 밴쿠버에서 열리는데 그때 거기를 참석을 해서 시그래프 학회 참석 겸 잡 헌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레주메를 다 뿌리시고 본인이 알아서 본인의 URL과 명함과 포트폴리오 정리된 사이트를 만들어서 돌렸더니 면접 보자는 연락이 와서 다음날 바로 면접 보고 오케이 일단 오케이 해서 한국 돌아가신 다음에 2차 면접 보고 좋았어 와라 해서 H1B를 받고 바로 오시는 케이스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좋기는 한데 왜냐하면 외국 학교에 들어가는 경제적 시간적 노력을 들이지 않을 수 있고 H1B를 바로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보여져서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제 주변에 가장 많이 보이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케이스를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오비자라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비자인데 뭐 이를테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거나 노벨상 수상자거나 이런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비자인데요. 카이스트에서 박사까지 하신 분들이나 석사까지 하신 분들 중에서도 오비자를 받아서 미국 회사로 바로 취업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정확한 프로세스는 제가 밟은 게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 학계에서 약간 저명하신 분 한 6, 7분의 추천서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그 업계에서 얼마나 유능한 인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해갖고 어플라이를 하면 H비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들이 좀 약간 꺼려하는 면이 있는데 오비자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비자라서 좀 더 약간 수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트위터로 들어온 질문이 좀 관련된 게 있어서요. 아까 이제 너무나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면 자동으로 연락이 올 거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해외 채용 과정에서 IT 인력으로서 포트폴리오를 요청한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좀 좋을지 혹시 말씀 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경우에는 3D 그래픽을 하시는 분이셔서 네. 보여줄 게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그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깃허브에 제가 회사에서 뭘 했더라도 회사 깃허브를 올리지만 그건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서 보여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오픈소스 커미터가 되신다든지 자기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걸 깃허브에 예쁘게 관리해서 깃허브를 경력 관리의 수단으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써요. 좀 더 예쁜 내가 코드 짜는 스타일이 어떤지 내가 어떤 거에 관심 있고 어떤 개발을 해왔는지가 제가 만져온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공개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항상 해드리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한국 취업의 그 약간 모델이랑 미국 취업의 모델이 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대기업 위주의 취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풀을 만들어 놓고 자 이번 연도에는 300명을 뽑는다. 좋은 애들 300명 골라. 그런 다음에 300명 뽑아서 뭐 부서에 나눠준 약간 그런 모델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취업 모델이 자 우리는 이런 스킬셋을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 스킬셋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 자, 이런 사람을 찾아. 그래서 그 핏이 딱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뽑습니다. 아무리 만약에 다른 사람이 뭐 스펙이 좋고 뭐 하버드를 나오고 무슨 상을 엄청 받아도 이 핏이 안 맞으면 그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잘 보시고 나와 핏이 잘 맞는 회사에 지원하시는 것도 꽤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엔지니어도 그렇고 취업을 하시러 가실 때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 회사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셔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고민하시고 인터뷰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얘기긴 했는데 한 가지만 추가드리면 제가 너무 밝게만 얘기한 것도 있는데 본인의 물리적인 주소가 한국에 있으면서 어플라이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에서 걸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약간
약간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것 같고요. 그래서 H1B 바로 오셨다는 분은 밴쿠버에 있는 시계학회에 직접 참석해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신 것도 제가 봤을 땐 그분의 굉장한 노력이자 그런 물리적 갭을 확 줄여버리는 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어도 물리적 주소가 미국이어도 서류를 직접 내면은 걸러질 확률이 정말 많고요. 링크드인을 통해서 들어오든가, 그러니까 리크루터들이 저를 찾아오든가, 아니면은 학교에서 자페어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컨퍼런스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기회들인데요. 특히 자페어는 거기 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하게 서류도 받아주고 시험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쨌거나 뚝딱 안 되네. 평소에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활동도 해야 그렇게 되는 거군요. 허리님한테 꼭 집어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모바일 이제 시장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인텔만의 문제는 아닐 거잖아요. 점점점 시장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하드웨어 엔지니어의 삶은 계속 영원할 것인가? 혹시 너무 슈링크 될 건 아닌가? 어떤 느낌이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서 하드웨어의 사양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져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고 인텔에서 같이 일하는 한국 분들이 맨날 이제 점심 먹으면서 되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커질지도 저희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예측을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PC 시장이 그렇게 커진 것도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PC 시장이 커진 건데 그것도 사실 인텔이 예측했던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모바일 시장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자인 사이클은 짧은데 뭐 사양은 낮고 이러니까 되게 바쁘게 일하지만 아무래도 리워드는 적은 그런 기간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 후에 또 뭐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플로우에서 질문 받을까요? 누구 질문하실 분? 네, 저 뒤에. 예, 아까 말씀해주신 거랑 좀 연관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비자 발급받는 과정에서 그 실리콘밸리의 그 초창기 스타트업의 그 코파운더로 들어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혹시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본 적이 있기는 한데 제가 그걸 근데 자세히 안 여쭤봤어요. 근데 코파운더를 되면서 스타트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꽤 있으세요. 그 경우가 한국에서 일하다 바로 오는 경우긴 한데 제가 그분이 비자 스테이터스를 어떻게 가지고 오셨는지 솔직히 정확히 알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투자 이민 방식으로 돈을 많이 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얼마쯤 있어야 되는지 혹시 X도 X지만 네. 미국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본인이 들어와서 50개 네? 신규 일자리를 창속할 수 얼마면데요? 있어야 된다고. 500,000,000 50만 불, 5억, 예. 집 5억이면 팔면 된답니다. 한국인 집 팔면 어떻게 그 돈으로 가서 집 사면 안 되는 거죠? 아 그게 문제군요. 그거 있으시면 여기 계세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 그 아까 영어 언어 말씀하셨는데 경우가 조금씩 다르시잖아요. 잠깐 계셨던 분도 계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로 항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좀 살만하게 되나요? 영어 못해도 항의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화나면 다 어떠세요? 됩니다. 일하시는데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오히려 일하면서 하는 영어는 저는 그랬어요. 첫 1년이 좀 적응한다는 어려웠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회사에서 하는 말은 그냥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제가 아는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디베이트도 가능을 해요. 이런 어프로치를 내는데 나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말하는 건 저희가 워낙 한국에서도 영어 단어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법이 조금 어긋나도 나는 맞는 어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디베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려서 보여주거나 짜서 보여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그런 거는 한 1년 정도면 어느 수준 이상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말한 것처럼 그냥 일단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좀 먼저 가서 화이트보드에 제가 할 말을 그려놓습니다. 저거 굉장히 저도 네.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참 아이디어가 좋으면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도 되게 열심히 들어요. 경청하려고 하면서 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본인들이 아쉬우니까 알아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은 뭐 비주얼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버벌 커뮤니케이션도 있듯이 언어가 커뮤니케이션의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씩 저도 기가 죽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고민하지 말고 말해라고 일부러 저를 스스로를 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들의 경우에는 네이티브가 아닌 엔지니어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거 어느 정도 배려는 있습니다. 다 외국에서 온 애들이 서로 하도 많으니까 이제 그게 배려받을 때 참 좋은데 제가 배려에 대한 경우 되게 난감해요. 저도 이게 듣는 게 원어민 영어가 오히려 알아듣기 쉽거든요. 얘는 맞는 말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서로 외국인이나 서로 영어가 서툴 때 이 뭔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그럴 때 제일 힘듭니다. 네. 네,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서로 다 외국인이거든요. 네. 예, 저 대기업에서 한번 일을 해봤었는데 이제 신입사원 들어가면은 어떻게 뭐 학교 때 배운 것들을 믿느냐 하면서 대기업 1년 동안 거의 뭐 배우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막상 또 외국의 회사를 또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텐데 모르는 부분을 잘 가르쳐 주는지,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그 신입사원들에 대한 교육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상사를 잘 만나야 잘 가르쳐주는 상사를 만나면 정말 좋은 거고요. 저희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강연을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뭐 온라인 강의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해주는 그런 회사를 어콰이어를 해서 트위터 유니버시티라는 걸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칼라 언어와 자바 뭐 거의 모든 엔지니어링의 모든 것을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또 신입들이 들어오면은 또 신입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네, 가르쳐 줍니다.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으실. 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하재우라고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신 개발자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그분들의 성향이 기존에 미국에서 일하시는 개발자분들과 어떻게 다른지, 토종 한국인과 미국에 계신 개발자분들 차이점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미국의 개발자라는 풀이 너무 다양해서 그냥 거의 전 세계가 같이 있는 거라서 그냥 그 중에 하나 정도라고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사실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개인의 차이지 뭐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건 좀 힘든데요. 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아래를 놓고 들어가니까요. 이 사람이 나보다 위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뭐 할 것 같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뭐 존댓말도 없고 반말도 없고 윗사람 아랫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을 훨씬 좀 자연스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조금 한마디 더 보태자면 한국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특히 토종 개발자분들은 기다리시더라고요. 뭐가 오기까지. 누군가가 나한테 뭘 해라라고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반면에 좀 이쪽 미국 쪽 개발자분들은 먼저 나서서 무엇을 더 개발을 해야 될지 발전시켜야 될지를 혼자서 막 궁리를 하세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좀 가끔씩 짜증날 정도로 뭘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이거 하면 어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찮을 때도 있긴 한데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먼저 내가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 이걸 이렇게 개선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게 저는 직접적으로 좀 위에 분들한테 들은 피드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네가 시니어가 되고 프린시펄이 된다. 오는 일만은 기다려서는 주니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일할 때는 윗사람이 시킨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미국에서 일할 때는 내가 그거를 얼마만큼 소유를 많이, 그러니까 오운한다 그러죠. 프로젝트 자체를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일로 해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거를 생각을 직접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 미국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놀 곳도 참 많고, 뭐 이렇게 그냥 회사에 있다가 그냥 뭐 강아지 아프면 집에 가고 뭐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도 회사가 돌아가는 이유는 그게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을 마치고 싶기 때문에 강아지가 아프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내 거기 때문에 가능한데 누가 시키는 일을 하면은
웬만하면 땡땡이 치고 싶은 것이 네,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네, 되게 그래서 외로우셨. 자아가 두 개로 분리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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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